안녕하세요. 자료해석 강사 윤영진입니다. 군 간부 선발 도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십니다. 군 간부 선발 시험이요.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와 있죠. 자, 이 강의에서 이번 강의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을 드릴 거고요. 이 강의가 총 7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걸 배우는지 오늘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편히 쉬고 싶은 그런 시간일 텐데 그 시간을 쪼개서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자료 해석은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기초적 산술 지식 그리고 통계적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적어둔 거는요. KIDA 국방연구원에서 자료 해석을 어떻게 출제한다 또는 어떤 개념이다 라는 걸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표, 그다음 그래프, 그 다음에 간단한 숫자 계산들 그리고 규칙을 찾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영역 한번 볼게요. 총 간부 선발고사가 지적 능력 평가 4개 영역 중에서 일단 한 가지.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될 내용은 여기는 자료 해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시간을 보시면요. 전체 58분 동안 93문항을 풀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자료 해석이 20문항을 25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런데 표하고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그 규칙을 찾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공부하신 기존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다 못 풀어가지고 그냥 찍고 나왔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살펴보면요. 언어 능력, 자료 해석,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이게 지금 지적 능력 평가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 언어 능력과 자료 해석이 시간이 제일 부족해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그 자료 해석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고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료 해석력 검사라고요. 자료 해석력 검사가 도대체 뭔가라는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 많이 있는 글자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여기 자료 해석력과 수유추 등이 있습니다. 자, 문항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료 해석력과 수유추가 있어요. 자료 해석력은 지금 20문항 중에서 1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유추 문제는 한 문제나 두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자료 해석력을 보는 거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수유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유추 문제는 수가 규칙적으로 나열이 됐을 때 어떤 숫자가 몇 번째 나올 것인가 또는 몇 번째 숫자를 그 특정 값을 줍니다. 값을 줬을 때 그 숫자가 몇 번째겠는가 이런 규칙을 찾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만 연습을 하면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자료 해석력은 여기 쭉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보면 표나 그래프 자료 그리고 표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몇 개의 문장들이 보기로 주어져 있을 때 맞거나 틀린 내용 그래서 표하고 그 다음에 도표라고 하죠. 그래프들이 나왔을 때 그걸 분석하는 내용인데 표를 이렇게 보면은 막 숫자들도 잔뜩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는지 저랑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표와 그래프를 분석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수유추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열되어 있는 건데 이걸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띄어세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열 뭐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개차 수열 이런 것들 같은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약간만 가미를 해주면요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 유추 문제는 수열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도 반드시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기본적으로 수 유추하고 이제 여러 가지 도표나 아니면 그래프나 표 이런 것들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자료 해석력에서 자료 해석 검사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이 되는 거죠. 뭐 보수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자, 75의 제곱이 얼마일까요? 75의 제곱은 5625. 제가 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걸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앞으로 보는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그걸 써서 더욱 빠르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사칙 연산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소수점이나 분수에 뺄셈, 덧셈,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이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서 계산 속도를 늘리는 것도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시간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 배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문제에서 오래 지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실전 팁을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실전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요. 20문항이 나오잖아요. 그걸 2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자, 그럼 막혔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힌 문제는 바로바로 넘겨주는데 보통 몇 초쯤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면요. 5초나 10초 정도 문제를 쭉 읽어보고 이건 내가 빠르게 쉽게 풀 수 있겠다. 윤영진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그 문제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풀어주면 되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이 잘 안 되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옆에다가 체크 하나씩 하면서 쭉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빠르게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자신 있는 것들을 먼저 쭉 풀고요. 체크를 갖다가 전혀 모르겠는데 라는 거는 조금 더 강렬한 별표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잘하면 될지도 몰라 라는 건 V표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시를 달아서 먼저 끝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일정 점수를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V표된 것부터 풀어나가시면 고득점을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죠. 자료 해석은요. 그 시간 싸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평소에 연습량이 얼마나 많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점이 맞으면 당연히 기분은 좋지만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남들보다의 고득점, 그 다음 다른 과목보다의 고득점, 전체적인 성적 향상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빨리 풀어서 그리고 아는 것만 먼저 정확히 풀어서 득점력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예시 문항을 볼게요. 자, 이게 KIDA에서 제시를 해주신 그런 예시 문항인데요. 뭐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입장의 수험생이라면은 이 문제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첫 시간인데 소개하는 겸해서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 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수와 여성 비율에 따른 동향을 나타낸 표입니다. 통계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돼 있는데 자, 옳은 걸 한번 골라볼 거예요. 옳은 것을 고를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랑 같이 6강이겠죠? 그 표를 분석하는 그 그래프 도표를 분석하는 강좌가 따로 있는데 그 강좌에서 같이 공부를 할 내용이고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폭은 그래프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 특정한 값, 최고 값이나 최저 값 또는 가장 많이 증가한 값 이런 값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이요. A 공기업은 2001년엔 여성을 뽑지 않았다. A 공기업은 2001년에 자, 여성의 수라고 적혀 있죠. 여성의 수가 여기 표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350부터 0까지 있고요. 35부터 0까지 있는데 이쪽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비율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 수요. 자, 그런데 2001년에는 2000년에 지금 119명, 그 다음에 2001년에도 119명 변동이 없죠. 뽑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 뽑았는데 10명이 퇴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명수가 같다고 뽑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니은이요.
1999년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을 많이 뽑았다. 자, 1999년이요. 1999년에는 여성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성의 비율은 감소했죠. 여성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여성 숫자가 늘어나서 여성도 뽑았죠. 그런데 비율은 감소했어. 그럼 남성을 정말 많이 뽑은 거겠죠. 그래서 남성을 많이 뽑은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자, 뭐 조금 더 그 깊은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시 배워볼게요. 자, 디귿이요. 전년 대비 여성 수에서 2004년 여성 근무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2004년 여성 근무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을까요? 자, 가장 많이 늘어난 건 그래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랑 마찬가지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늘어난 건 2004년이 아니라 2002년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리을, 전년 대비 A 공기업 총 종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해는 2002년도다. 총 종사자요? 2002년인가요? 자, 2002년에 여성이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은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남성도 같이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눈으로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리을에 가장 많이 늘어난 해는 2002년도이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적당량, 내가 풀 수 있다?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당량 풀었으면 보기를 전부 다 풀지 않고 저 기억은 틀렸네? 그럼 1번은 아니겠고 그 다음에 3번도 아니겠다. 그럼 니은은 맞았네? 니은, 리을. 그럼 미음만 비교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 보기는 어쩔 수 없어요. 미음까지 다 풀어야겠죠. 그래서 중간에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중간에 멈추고 답을 먼저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미음이요. A 공기업의 총 근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근무자 수는요. 여기 지금 여성의 근무자 수밖에 나오지도 않고 총 근무자 수는 알 수도 없는 데다가 여성의 숫자가 멈춰 있는 경우도 있고 항상 증가한다? 항상 감소한다? 총 종사자 수? 이건 알 수가 없죠. 뭐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 강좌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인 4번의 니은, 리을이 되고요. 자, 요거는 간단한 예시 문항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언어 독해, 자료 해석은 문제집의 풀이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계산도 좀 있고요. 알아봐야 되는 걸 이렇게 선으로 그려본다든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지에다가 조금 같이 풀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각속도랑 공간 능력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각속도는 초다툼이에요.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쓸 새가 없겠죠. 그 다음 특히 공간 능력은 문제집을 돌려서 이렇게 시험지를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보시면 큰일 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은 1강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자료 해석이 어떤 개념인지 감을 좀 잡으셨나요? 자, 자료 해석은 표, 그리고 그래프, 그 다음에 수유추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문항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수유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군 수열 이런 것도 할 거지만 IQ 테스트 간단히 할 거고요. 조금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기본 강좌는요. 기본 강좌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지루하실까 봐 앞부분에 짤막하게 이렇게 재미있는 흥미로운 부분도 있으니까 뭐 즐겁게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가는 건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3강은요. 비와 비율. 요 비와 비율이 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값을 찾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 문제도 조금 많지만 연습을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또 어떤 종류의 비와 비율이 출제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강에서는요. 도수분포표와 상관표. 이게 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표로 앞으로 어떤 표들을 어떻게 보면 편할지 그걸 공부를 할 거고요. 5강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 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손해인지 이익인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다음 전년도 또는 전월에 대해서 어떤지 이런 걸 판단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여기는 여러 가지 판단과 도표 해석과 설문조사 분석은 실전 문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와 비율은 그 기본적인 내용 또는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요추는 별도로 등장하는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 도표 해석은요. 그래프 있죠.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 등 이런 것을 분석하는 단원이 되고요. 마지막에 설문조사 분석은 여러 가지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모은 자료를 이제 설문으로 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을 글로 된 걸 이제 한번 찾아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완강을 하시면 일단 자료 해석에 대해서는 기본기가 탄탄해질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1강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